안녕하세요. 저는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출마했었던 신지혜입니다. 제 기사에 달린 악플을 읽어보면서 제가 한번 거기에 대답도 해보고 변명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여성 인권 신장은 찬성합니다. 그러나 페미니즘은 반대합니다. 우리나라 페미니즘은 이미 여성 우월주의로 변질되었고 여성이 주체로 한 남성 혐오이기 때문이지요. 페미니즘이라고 주장하신다는 건 나는 남성을 혐오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동일시된 겁니다. 실제로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남성 혐오가 가능한 것인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여성 혐오라고 하는 것은 비단 여성들이 오해를 받는다거나 편견 속에 살고 있다거나 단기간 내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의 역사와 문화성을 지니고 만들어진 어떠한 사회적 맥락이자 개념입니다. 네, 여기에 지난 몇 년간 여성들이 페미니즘을 들고 나와서 남성들을 비판하거나 미러링 한다고 해서 과연 남성 혐오 구조로 우리 사회가 변했는가? 남성들이 여성과 똑같이 어떠한 폭력에 노출되고 차별에 노출됐는가라고 본다면 다들 아마 명백히 그것까진 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남성 혐오가 발생하기는 어려운 구조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성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비단 여성 우월주의만을 위해서 우리가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든 남성이든 이 성차별을 넘어서 모두 다 동등하게 살아야 하고 성폭력과 성차별이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쉽게 남성 혐오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가 그렇게 안 좋은 나라였나? 길거리나 화장실에서 공공연하게 성폭력과 성희롱이라 몇몇 범죄자들로 인해 전체를 싸잡아서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건 아닌지, 여성 화장실에 구멍이 굉장히 많이 뚫려 있고 그 구멍 뚫린 곳에 스티커나 포스트잇, 글루건으로 구멍을 막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곳에 카메라가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이 공포에 시달리고 있기에 자기가 매일 쓰는 화장실 구멍을 이렇게 막을 수밖에 없었을까 생각해봐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심하셔야 될 건 이게 내 얘기다 라고 바로 환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 혐오 구조, 그다음에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이 문화와 시스템은 몇몇의 사람들이 만들 수 없습니다. 남성 개인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당신이 문제다, 당신이 범죄자다라고 얘기하는 것 단순히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다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 거기에는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남성들도 이 성차별적 구조 안에서는 어떠한 형식의 남성성을 강요받으면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감정 표현에서도 사실 억압받는 부분들이 일정히 있고, 그다음에 가장으로서 사회에서 요구받는 남성성을 남성들도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페미니즘은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배려의 대상으로 보자는 상입니다. 남성주의심적 시스템 안에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성소수자는 모두 함께 빠져나와 성위계적 관점을 벗어나야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미가 불합리한 걸 바꾼다는 건데 왜 군문대는 조용하냐, 여자도 군대 가겠다고 데모함하자. 법적으로 군역 의무를 지는 것에서부터 페미니스트들이 나서서 해결해야지. 이게 어떠한 맥락에서 요새 군부대 문제들이 나오고 있냐면 여성들이 왜 권리운동을 하냐, 권리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의무도 져야 하는데 여성은 병역 의무를 다 지지 않았기 때문에 동등한 권리를 받을 수 없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취하려고 하는 비페미니즘이다, 이런 맥락이잖아요. 우리가 시민권을 갖고 인권을 갖게 된 것은 우리가 의무를 통해서 권리를 부여받지 않겠다고 하는 근대 시민권 운동들의 사상에 입각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고 우리가 병역 의무를 져서 권리를 따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받습니다. 시민권은 그 나라에서 태어난 시민이기 때문에 받는 권리죠. 그렇기 때문에 의무를 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 인권을 박탈당해야 한다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근대 인권 운동을 모두 다 뒤엎어버리고 한국의 인권 사상을 다시 쓰자, 헌법을 다시 쓰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리상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전 군대 문제는 한국이 한번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성만 군대를 군역 의무를 지는 것이 문제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모두 다 함께 가거나
아니면 저는 모두 다 같이 안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징병제가 아니라 모병제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시간과 그 삶을 바치는 분들께 그만한 보상과 그다음에 대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페미니즘이 권력을 잡으면 생명을 살리는 정치를 한다고요. 지금 당장에 낙태죄를 폐지하려고 주장하는 게 페미니스트들 아닌가요? 낙태도 여성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게 페미니즘 아니에요? 살인이 권리라고 하는 것보다 혐오스러운 건 없거든 이라고 하셨습니다. 출산율이 높았을 때는요, 정부가 이 여성들의 몸을 인구 조절의 도구로 사용해 왔어요. 여성들에게 인공임신 중절 수술을 권고하고 낙태 버스 같은 것도 심지어 국가가 돌렸습니다. 우생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한생병 같은 것들 갖고 계신 분들께는 복강경 수술을 시켜서 아예 임신할 수 없게 그 몸을 만든다든지 하는 일도 비일비재했고요. 낙태죄는 국가가 그 시기의 출산율, 그다음에 인구 통계에 따라서 여성의 몸을 인구 조절 도구로 사용해 왔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어떨 때는 낙태죄가 사문화되어서 없는 법 취급당하기도 했고, 어떨 때는 낙태가 정말 죄로서 들고 나와져서 여성들이 출산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근데 여성들은 인구 통제의 도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의 개인이고 인간이고, 낙태죄가 폐지되고 나서 임신 중지 결정권이 여성에게 부여됐었을 때 인공임신 중절 시술의 횟수가 줄어든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파악된 사실입니다. 낙태죄가 사라진다면 여성들에게 어떻게 피임을 할 것인지, 그리고 남성들에게도 피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안내해주고 교육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책에서 풀어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인공임신 중절 수술의 그 횟수가 줄어드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낙태죄가 있다면 굳이 정책에서 정부가 그런 일을 풀어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음지에서 인공임신 중절 수술을 하는 비율이 늘어나는 것이죠. 제대로 된 피임 교육이 병행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낙태죄 하나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삭제해버리는 상황인 거죠. 게다가 미혼모인 여성, 그다음에 출산을 한 어떤 한부모 가정이나 부부에게도 제대로 된 지원도 안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모든 여성의 재생산권에 관련한 내용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있지 않은 현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태죄가 폐지되어야만 사실 여성이 정말 그 동등한 인간으로서 전 대우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여성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미투 운동부터 시작해서 성폭력, 성차별, 불법 촬영물 문제, 이런 것들이 정말 켜켜이 쌓여온 분노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만약 제대로 대답했다면 이렇게 목소리가 더 커지지 않지 않았을까요? 이걸 때문에 성대립이나 피해의식으로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페미니즘에 대한 오해나 편견들을 지워주시고 오히려 남성분들도 다 함께 페미니스트가 되시면 어떨까 초대하는 바입니다. 네, 우리 모두 페미니스트가 됩시다.